로저스와 실비아, 여권 신장론자의 분석. 머린 오하라. 정신분석은 비범한 재능을 가진 한 남자의 창조물이며 그는 사상 대부분을 확장시켰는데 이는 단지 남성의 심리학을 발달시키고 여성보다는 남성의 발달을 이해하는 데 적절한 것이고 합리적인 것이었다. 카렌 호르나이. 처음에는 대학원생으로 이후에는 동료와 친구로서 칼 로저스와 긴밀하게 일했던 시간을 통해 나는 그와 그의 일에 매우 뜻깊은 사랑과 존경을 품고 있다. 그가 저서에서 이론적으로 강조했던 것과 동일한 원칙을 곧바로 다양한 상황에 적용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존경심은 더욱 깊어졌다. 그때 내가 진전시킨 지적 작업은 나로 하여금 인간의 본질과 치료과정, 성장, 세계 안에서 자신의 위치에 대해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지속적으로 시험하고 반영하도록 도전하게 하면서 숙고와 실습의 영역으로 밀어넣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의 성장 과정을 촉진하는 로저스의 접근 방식을 이해하고 혹은 경청하면서 치료자, 교사, 집단 촉진자, 부모, 친구 또는 어느 동료든지 간에 나 자신의 시점과 선택, 참조의 틀을 습득했다. 처음부터 우리의 관계는 활기 넘치고 열정적이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참조의 틀과 현실 구조, 그런 날들을 어떻게 칭해야 할지 모르지만 현실 구조에 대해 무수한 토론과 대화, 그리고 오랜 논쟁을 했다. 우리의 의견 차이는 종종 서로에게 생산적인 것이었는데 때로 다이아몬드 절단기의 분석적인 정밀함으로 서로 다른 경직되어 있는 개념을 제외시켰다. 점차 다른 시대의 개념적 도식이나 진리를 재구성하게 되었고 이는 꽃을 만드는 사람이 직접 꽃과 잎을 조합해서 부케를 만드는 방식과 비슷하다. 로저스는 항상 새로운 개념과 사물을 보는 새로운 방식에 열려 있었다. 우리는 똑같이 많은 책을 읽고 많은 사람이 존경하는 똑같은 사람을 존경하며 함께 조화롭게 일하고 동시대의 수많은 사회적, 정치적, 정신적인 문제에 주목했다. 많은 경우 우리의 토론은 다시 한번 새로운 시선을 줄 것이다. 외관상의 차이점은 단지 더 많이 공유된 생각을 얻기 위해 필사적으로 탐색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가장 기본적이고 문제가 되는 차이점들은 성격이론, 치료기법, 혹은 인간중심 치료의 책임과 같은 것 이상의 지식적인 불일치에서 기인하지 않는다는 것이 더 명확해졌다. 이런 차이점의 시초는 세계 속에서 우리가 각자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와 관련되어 있었다. 저명하고 힘이 있으며 성공하였고 중상위 계층인 백인 미국 남성 로저스와 젊고 무명이며 이민자이고 노동자 계급의 백인 영국 여성인 나 사이에서 아무리 공감의 귀재인 칼 로저스라 해도 세계관, 예민한 감수성, 현실구조, 인지적 주장, 지식이해, 이해하는 방식이나 패러다임의 기본적인 차이점의 간격을 줄이거나 조화를 이루지 못했다. 우리는 각각 가지고 있었던 것에서 벗어나 더 깊이 있게, 더 나은 방식으로 찾아가기 위한 합의에 도달하거나 동의와 발견을 이끌어내기를 진심으로 원했다. 더욱 좌절스러운 것은 우리가 충분히 오래 이야기한다면 우리 모두에게 진실일 수 있는 더 근본적인 사실을 발견할 것이라는 오해가 있고 이러한 계몽운동의 신념 아래 우리 모두 몹시 힘든 때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 모두가 그랬듯 문명화되면서 서부의 과학적 전통 중에 우리 중 누구도 후기 구조주의자 시대를 준비하지 못하고 있었다. 가령 권력, 권위, 포괄적, 배타적인 것과 같은 관계의 문제와 성차별주의, 인종차별주의와 같은 정치 현실에 대한 우리의 차이가 가장 명확하다는 것도 놀랍지 않다. 다른 한편으로 내담자 중심과 인간 중심 접근이 양쪽 모두 이론과 실제에서 충분히 기능하는 인간으로서
이상적인 것을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로저스의 문서와 임상 장면에서 모든 인간의 본질적인 가치에 대한 그의 깊은 신뢰를 보았다. 특히 인간 중심 치료에 높은 가치를 두었고 치료자로서 내 직업의 근간으로 삼았다. 그럼에도 다른 한편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여성으로서 내 의식은 세상과 페미니스트와 페미니스트가 아닌 여성, 선거권을 박탈당한 유색 인종, 레즈비언 여성과 게이 남성, 라틴 아메리카에서 억압된 계층의 여성, 북잉글랜드의 노동자 계급과의 대화 경험을 통해 진화되었는데 나는 인간 중심 접근의 다른 면을 보기 시작했다. 인간 중심 치료에서 확실한 해방을 전제로 한다 해도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유럽인 중심주의, 대주교의, 유대인의 그리스도 세계의 관심에 대한 부분을 보존하고 유지하려는 관점이 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칼 만하임은 어떤 사고 모델의 기원과 확산을 상세히 추적하다 보면 속해 있는 집단에서의 사회적 위치와 세상을 해석하는 방식이 확고하게 드러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고 하였는데 세상에서의 로저스 자신의 위치 역시 그의 이론에서 구체적으로 표현되었다. 같은 방식으로 프로디안의 정신분석 이론과 방법은 19세기 비엔나 상황에 도전하기도 하고 재현해내기도 했었는데 로저스 학파의 인간중심 치료는 20세기 중반 북아메리카 문화 상황을 비판하거나 계속 이어갔다. 그럼에도 전체는 아니지만 분명히 성차별주의와 인종차별주의는 존재한다. 이번 토론에서 문맥상으로 실비아 회기를 참조하여 해방을 위한 전략으로 인간중심 상담의 장점과 제한점 양쪽 모두를 더 크게 이해해보고자 인터뷰의 내용과 과정을 재검토하였다. 내 의견은 만하임의 논문을 설명할 것이다. 내 의견을 단순하게 해설적으로 분석한 것은 세상에서 내 위치에 대한 선입견과 특이한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나는 우리가 행한 연구를 통해 우리 자신과 관계를 더 깊이 생각하고 이해할 수 있다면 만족할 것이다. 분석. 주체로서의 자기. 상담 회기 초반에 실비아는 공유하고 싶다고 말했다. 공유라는 그녀의 단어 선택이 흥미롭다. 공유는 어떤 것을 공급하는 것, 그리고 행위 당사자 간의 관계 모두를 말한다. 공유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그녀는 상호 관계 중 한 사람으로서 이 과정을 보고 대화에서 종속적인 입장으로 상호작용하고 싶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이 회기에서 중요한 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 여성으로서 인간성을 부여받고 성장하는 느낌. 그녀는 학습자로서 자신이 경험한 것과 자신이 느낀 성취감에 대해 토론한다. 그녀는 로저스에게 말한다. 그건 큰 의미가 있어요. 여성의 성장을 연구하면서 벨렌키와 동료들은 여성이 자신을 무시하는 세계에 속한 것으로부터 나와 지식인의 세상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바꾸는 그 순간이 주요한 발달의 전환점이라고 명명하였다. 선거권을 박탈당하고 침묵을 강요받을 때 여성이 먼저 자신이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자신의 삶에서 자신이 능동적인 행위자라는 것을 자각할 때 획기적인 도약은 이루어진다. 언제나 자신이 학습자들의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지 못한다고 느꼈던 실비아는 현재 자신이 한 구성원임을 발견했다. 칼은 그 순간이 매우 중요하고 유의미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순수하게 공감적으로 반영하는 태도를 유지하면서 직접적으로 실비아가 학습자로서 좀 더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새로운 마음이 정한 대로 길을 갈 수 있도록 요청한다. 엄마로서의 자기. 실비아가 처음으로 알고 싶어 했던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여성의 발달적 견해에서 조명하고 있다.
실비아는 아이들에게 더 엄격해졌다고 로저스에게 말했다. 그녀는 아이들을 맡고 있고 아이들의 저항에도 양육 프로그램을 자신감 있게 밀어붙이고 이를 더 잘 이해한다고 느끼며 엄마로서의 권위를 개선해왔다. 비판적인 학자들이 오랫동안 논쟁해 왔는데 유럽 중심주의나 남성 중심주의 세계관의 가장 가혹한 견해 중 하나는 하위 집단에 대해 사회적으로 무시하고 평가절하하며 심지어 병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그들의 경험적 지식은 합당하게 다른 견해로 보이지 않으며 그 대신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일탈되어 있으며 선동적이고 심지어는 아예 관심이 없다. 어머니의 역할은 어느 특별한 맥락에서 아이들을 양육하는 구체적인 경험을 통해 점차 발전되어 복합적이고 기술이 밀집되어 있으며 지식, 반응하는 방식, 행위, 말하기, 감정이 포함된다. 어머니로서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진정한 권위자는 어머니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문제는 세상에서 오로지 여성만이 아이들을 돌보고 있고 여성의 일을 진정한 전문 기술이 아니라 사소하고 선천적인 것으로 보며 여성이 자신의 일에서 획득한 지식은 그녀가 속한 사회에 의해 평가절하되는 환경이다. 문화적인 타당성 없이 변호사라 할지라도 그녀는 그것을 사용할 수 없는데 자신의 가치 있는 지식을 가진 한 사람으로서 자신을 볼 때 강화받을 수 있다. 실비아가 어머니로서의 인식을 개척해 나갈 때 그녀는 지식인으로서 자신을 보게 되고 힘과 자존감도 더불어 얻는다. 이에 대한 로저스의 반응은 흥미롭고 의미심장하다. 그는 실비아의 경험을 더 성장한 느낌으로 해석한다. 여기서 내포하는 것은 로저스가 실비아의 이전의 무력감을 미성숙함으로 보았다는 것이다. 이미지를 선택하는 데 있어 로저스는 지배적인 집단의 구성원이 미성숙함을 어린아이나 그들의 행동과 같이 취급하는 것처럼 보는 경향성에 빠진다는 것이다. 로저스는 다른 말이나 개념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었다. 그는 실비아에게 더 힘을 부여하고 권위적이며 자유롭게 하고 안정감을 느낄 수 있게 하겠다고 제시할 수 있었다. 이런 언어는 실비아의 자신감 하락이 기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시대 상황, 즉 여성의 지식을 체계적으로 평가절하하는 세계에서 삶의 결과일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그녀가 성장할 수 있는 개인적인 발달과 관련된 주제를 다루고 있지만 로저스의 언어를 볼 때 실비아의 심리적 체험이 사회적인 문제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을 가능성은 분명하지 않다. 다시 말해 로저스의 언어는 희생자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다. 실비아는 성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증가함과 동시에 언급하지 않았지만 사회의 기대를 무겁게 내려놓는 여성의 삶의 또 다른 측면에 대해서도 설명하려고 말을 계속한다. 여성의 성욕은 항상 제약받고 금기시되고 억제되고 금지되어 왔다. 최근까지 심지어 지금도 사실상 현대사회의 한편에서는 여성의 성욕은 남성의 배타적인 소유물이었다. 여성이 자신의 만족감을 위해 자신의 성욕을 표현할 수 있다는 생각은 가부장적인 제도 하에서 보편적으로 죄짓는, 여자답지 않은, 본성에 어긋나는 병적인 것으로 그리고 최악의 경우 사탄의 행위로 비난받아 왔다. 실비아는 성생활에 대한 지혜를 얻기 위해 치료자들이나 책, 다른 사람들에게 더 이상 의지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녀는 외부에서 기대하기를 멈췄고 자신의 뜻을 따르기 위한 지침으로 자신의 삶의 경험을 참고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성적 현실에서 이론적이고 추상적인 개념보다 경험적이고 신체를 기반으로 하는 지식을 근간으로 삼기 시작했다. 그러나 문맥상 위험한이라는 단어 사용은 그녀가 성적 진정성에 대한 자신의 욕망을 문제 있는 것으로 보고 있음을 시사한다. 위험이라는 단어에서
그녀가 뜻하는 바는 무엇일까? 분명히 임신이나 질병의 위험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그녀의 진실성을 가로막고 있는 자신의 공포를 암시한다. 그녀의 언어는 사회적 압제라기보다 개인의 병리에 대한 것이다. 그녀 역시 여성의 성욕, 심지어 자신의 성욕에 대해서조차 남성 중심의 시각에 동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나의 해석은 그녀가 자신의 성욕에 대해 자발적으로 행동하고 싶을 때 마주하게 되는 불안감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성욕, 특히 여성의 성욕이 사회적 통제의 대상이 되는 세상에서 그렇다는 것이지 위험하는 성욕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성적인 것에 대한 두려움을 경험하는 이유에 대해 대화나 이해 없이 이해를 하지 않고 자신의 성적인 것을 묵과하는 것을 공포 탓으로 돌린다는 점에서 나는 실비아가 문제의 기원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로저스는 위험이라는 단어를 포착해서 집중하고 이 말에 대한 개념을 여러 번 반복해서 말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마지못해 위험, 또다시 기질적인 원인이든 정신내적인 원인이든 이 위험을 감수하는 자신으로 인해 그녀의 성경험이 제한되었다는 그와 실비아 쌍방의 공동의 신념을 만들어낸다. 해방된 여권 신장자의 견해로 이 상황을 재구성하면 실비아가 경험하는 위험에 대한 느낌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그녀가 상상하는 위험이 어떤 종류인지에 대해 탐색을 포함해야 할지도 모른다. 이는 자신의 성적 성향에 대해 위험하게 느끼는 것을 바꾸는 데 이바지할지도 모른다. 이것은 신뢰할 만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며 여성의 성욕을 통제하는 가부장제에 사회적 관심을 불러올 수 있다. 그녀는 자신의 충동을 위험한 것으로 보는 대신에 여성의 성욕에 대한 문화적 시선과 자신의 실제 체험 사이의 대화가 가능한 관계라는 것을 좀 더 이해해야 한다. 이 논평에서 로저스는 실비아의 최근 몇몇 행동을 설명하면서 위험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그가 많은 위험한 행동에 대해 보지 못했는데 얼마나 많은 자기 주장, 자기 확신, 진실성, 그리고 정치적으로 혁명적인 행동에 대해 힘을 부여했는지 의문이다. 목소리를 내는 것. 벨렌키와 연구자들이 목소리를 내는 것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녀의 과정에 대해 실비아가 기술한 것은 주요한 주제다. 공유에 대한 그녀의 주장이 이에 대한 첫 번째 단서다. 그녀는 어머니로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로저스에게 말한다. 이 세상을 수용할 수 있는 아이들을 양육하는 역할인 새로운 자기의 중요성을 알게 되고 이제 그녀의 지식에 대해 목소리를 내려 한다. 또한 실비아는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것과 자기 발달 사이의 중요한 관계를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촬영 모습에서 그녀는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이 그녀의 주장을 강화하고 그녀의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명쾌하게 인정한다. 그것은 그녀의 발전과 진실한 자기의 모습을 좀 더 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준다. 클린치와 벨렌키는 가난한 시골 여성 연구에서 이전에는 조용하게 지낼 것을 종용받았던 여성이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알아가는 것이 가능하다는 연구를 녹음기를 이용하여 실시했다. 그들은 여성의 언어를 기록하는 단순한 행동을 통해 연구를 하는데 그들이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들은 이를 통해 배우는 모습이었고 그들이 말한 언어와 이야기하는 사람 모두 굉장히 의미 있는 부분이 있었다. 실비아 역시 공공장소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에 대한 힘을 인식하고 있었다.